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식주,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싸져서 일자리도 소멸하고 풍요의 시대가 오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일자리는 사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대부분의 3D, 즉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일들은 AI 로봇에게 넘기고 사람은 더 즐겁고 또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직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거나 다양한 것을 파괴하면 이런 비용이 차라리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소멸하는 거, 그리고 AI 로봇이 대체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자동화가 되고 3D 프린트가 나와가지고 의식주를 대체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3D로 씩씩 프린트하면 됩니다. 지금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의 시대에 2030년이 되면 교육, 교통, 에너지, 그리고 의식주가 싸진다라고 지금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싸지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없어요. 3D 프린터, 휴렛 패커드 같은 데는 이제 구멍이 한 개 노즐로 3D 즉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2만 개, 3만 개의 노즐, 구멍이 나와서 초당 3억 5천 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여러 개가 구멍이 나와가지고 씩 물건을 프린트해서 우리에게 씩 내밉니다. 그죠? 이게 휴렛 패커드의 멀티젯 퓨전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내년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고 색상도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3D 프린터가 나와서 각 가정에 부엌에 3D 프린터 하나를 장착해 두고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찍 하고 피자 누르면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물건이 씩씩씩 프린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뭐가 필요한가. 지금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2040년이 되면 제조업이 소멸한다, 거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일자리의 소멸이 온다. 3D 프린터가 옷도 프린트합니다. 3D 프린터가 거의 옷을 이렇게 손쉽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옷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죠. 옷을 누가 디자인할 필요도 없이, 인건비죠, 그죠? 디자인할 필요도 없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서 내가 13번, 13-D를 눌러서 프린트를 하게 된다. 그리고 셀룰로스로 우리가 폴리에스터, 울, 실크 이런 카트리지를 집어넣고 옷을 프린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저렴하게 옷가게가 사라지면서 옷을 우리가 언제든지 프린트해서 입을 수 있다. 집도 프린트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 성을 지금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회사가 이렇게 집을 프린트했고요. 이거는 윈슨 데코레이션이라고 중국에 있는 마이허 사장이 지금 이거 프린트했고 그 사람 한국에 초청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집 한 채 50만 원에 프린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값이 거의 무료화되는 이런 시절이 온다. 의식주가 굉장히 싸진다. 일거리가 많이 사라진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AI 로봇,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국회의원의 일자리도 뺏어갈 수 있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AI 로봇이 나온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하게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AI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는 1번 법관이라고 합니다. 법 또는 법대 또는 의대, 지금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이 미래에는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IBM 왓슨 헬스라는 게 있어요. 이 IBM 왓슨 헬스는 헬스케어하고 지금 이거 길병원에서 지금 도입을 해서 이제 AI가 인간의 뼈를 그저 순식간에 정확하게 골다공증이라든가 아이들이 뼈가 제대로 몇 살인데 뼈가 안 자랐던가 뼈의 그 밀도가 정확한가 아니면 아주 느슨한가 이런 것들을
1초 만에 순식간에 검진을 해내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AI 인공지능이 의사가 아닌 인공지능 로봇이 검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패드로 그죠? 아이패드로 또는 태블릿으로 의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검진을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미국에서는 IBM 왓슨 헬스가 미 의학협회, 병원협회, 의대협회, 의대 단체하고 전부 계약해서 환자들의 손쉽게 얘기하자면 환자들의 피검사한 것을 전부 분석에 집어넣습니다. MRI 영상을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 환자가 왔을 때 MRI를 찍은 것을 여기에 몇만 명 또는 사실은 몇 천만 명의 그 통계가 있는 곳에 내 환자의 것을 넣어서 돌리면 순식간에 이 환자는 암 아니면 폐암 2기, 3기 또는 2.35기까지 정확하게 알려준다. 진단 검진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들어가고요. AI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라고 기계학습이라고 있어요. 머신러닝 알파고가 배운 게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꾸 경우의 수 똑같은 것을 자꾸 배우고 이런 경우를 다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 경험, 코그니티브 익스피리언스를 해서 경험, 인간의 경험. 이런 모양은 이 환자는 이건 암인데 무슨 암이고 어떻게 돼서 이런 MRI 영상 또는 피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걸 경험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지식을 부여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전부 이런 것을 논리, 이론을 집어넣어서 돌리면 이 사람은 암 몇 기다까지 알려주죠. IBM 왓슨 슈퍼컴퓨터는 2011년에 인간을 능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퍼디라고 우리가 단어 게임 맞추는 거예요. What is 해서 뭐뭐뭐 하는 거를 딱딱 맞췄어요. 인간을 능가했죠. 이미 인간 챔피언을 능가해서 이겼습니다. 2011년에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죠. 그 다음에 IBM 파이낸셜 서비스라 해서 금융 쪽에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가 나와가지고 이런 데 투자하세요. 금융 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 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금융 서비스에 AI 인공지능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왓슨 헬스 그룹 전체를 다 총괄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게 2016년부터는 이제 IBM IoT, 사물 인터넷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개발해요. 또 IBM Laws도 개발했습니다. IBM Law는 법이죠. 그래서 모든 법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다 읽었어요. 읽으면 외우죠. 외워가지고. 만약에 판사가 내 피고가 살인을 했고 어떤 식으로 시체를 유기했고 어떤 나이에 어떤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를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치고 엔터를 땅 치면 지구촌에 이런 경우에 평균 형량 7.8년형, 13.5년형 이렇게 쫙 나옵니다. 판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대 가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의대에도 진단의학이라는 데가 병리학과 이런 데서는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BM 왓슨에는 1990년부터 뭐를 개발해서 뭐를 어떻게 개발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IBM 왓슨 헬스에다가 로즈에다가 IoT에다가 그죠? 인간의 일을 다 뺏어가요. 인간의 일을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아주 정밀도 높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IBM이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워치도 개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헬스라는 큰 그룹 속에 지금 집어넣어서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처럼 이 로봇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을 오바마가 훨씬 더 정확하게 2,000명의 여론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인공지능 알파고 AI 엔진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의 원한,
거기에다가 즐거움, 뭐 행복한 소리, 그냥 짜증나는 소리를 SNS로, 그죠? 트위터,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 온갖 소리, 온라인상에 왔다 갔다 댓글 달리는 거 다 읽죠. 신문 다 읽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찍어서 의사결정을, 법을 만들어주고 의사결정을 해서 편견이 있는 국회의원,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주는 로바마 엔진, 그죠? AI 엔진도 나왔고, 결국은 모든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하기 싫은 일, 3D 직종,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더 새로운 일, 더 보람된 일, 더 의미를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사실상 의식주,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까지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부에 대한 욕심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기 돈을 자기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공유 경제가 들어오고요. 소득제도도 다양히 바뀌고, 캐피탈리즘이라고 이제 이 기본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들도 저희는 non-ownership economy 해서 무소유 경제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소유주가 없어요. 인터넷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지식이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인이 돼서 누구나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경제 구조도 이제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줄어들고 공유, 같이 나누어 쓰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두드려 부수고 반목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간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소득이 2030년이 되면 보편화가 된다. 지구촌의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2030년 이렇게 봐요.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소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반목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죠? 정부 욕을 하고 반목만 하고 데모만 해가지고는 창의성도 없어지고, 그죠? 생산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을 깔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수다 라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마틴 루터 킹 박사가 당시에 이제 우리의 가난,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설파했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나온 지는 뭐 100년이 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미국 같은 데에는 기본소득의 찬반을 보면요, 주로 2016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41%가 찬성합니다. 2012년에는 27%만 찬성했어요. 그리고 반대, 2012년에 반대가 39%였다가, 그죠? 이제는 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2년에는 반대가 더 많았다가 미국도 찬성이 41%로 2016년 3월 달에 조사해 봤더니 이미 41%가 찬성, 33%만 반대, 그리고 뭐 몰라, 모르겠다 라고 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 쪽은 이렇지만은 유럽은 아주 상당하게 3분의 2 정도가 찬성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단지 얼마를 줄 것인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8개 나라에서 거의 한 10몇 년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을 많이 한 곳은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워낙에 기본적으로 석유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교육도 거의 무료요. 그리고 의료 비용, 교육 비용, 뭐 교통 비용, 그죠? 석유 얼마든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교통 비용도 무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도 이미 석유 가격이 추락했기 때문에 바뀌고 있지만 기본소득 제도를 많이 활용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기본소득 제도가 계속해서 아젠다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두 나라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스위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300만 원씩 제공하자. 자, 찬반에 붙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렇죠? 찬성이 적었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300만 원 누가 세금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걱정이고요. 하지만 핀란드는 찬성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75만 원 또는 80만 원씩 나눠주자. 내가 우리 집에 다섯 명이 살면은 그죠? 뭐 지금 80만 원이면 5, 8, 2, 40,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기본소득 400만 원 아주 먹고 사는 것은 의식주는 해결이 됩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90%가 뭘 먹고 사나 걱정을 했습니다. 뭘 먹고 사나? 어떻게 해서 벌어먹고 사나?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그죠? 베이컨을 사오고 빵을 사오고 어디 집값은 어떻게 해? 그다음에 의식주죠. 옷은 뭘 입어?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걱정이 없어지면 인간의 뇌리 속에 90%의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 뭘 생각하는가 인간은 셀프 임프루브먼트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강하거나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창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창업은 우리나라의 창업은 외국에서 창업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은 전부 가게 특히 음식점 하는 걸 창업이라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창업을 음식점 한다고 하지 않아요. 창업은 신기술을 만들어내서 그 신기술을 크게 생산해서 해외에 갖다 파는 것을 창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창업에 대한 창의성을 아주 가장 크게 늘려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럽인들 조사를 해봤더니 기본소득이 나오면 왜 좋은가 장점을 봤어요. 그중에 40%가 reduce anxiety라는데 anxiety라는 게 막 걱정, 고민, 불안, 초조 아이고 뭘 먹고 사나 걱정하는 불안, 초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준다. 없어지게 해준다. 그래서 알래스카나 브라질 같은 데에서는 의료 비용, 국가의 의료 비용이 80%나 절감되었다. 안 아픈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아플 이유가 없어요. 즐겁죠? 그 다음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 나가서 뭘 창업해서 뭘 해서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오히려 게을러진다라는 게 빈말이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사라진다가 31% 정도 되고 독립성이 생긴다라는 게 23%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주부도 그죠. 주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원봉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그런 쪽에 긍지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부분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그죠? 64% 찬성한다. 예,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지금 그림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이제 통과된 그날 나와서 막 축제를 열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있어. 2017년부터 기본소득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이 BIKN이라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의 Basic Income for All 해서 이 전체 다 기본적으로 소득을 나누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는 아까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없애준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체제를 유지해서 생산성을 오히려 더 높이고 사회 불만 족속들을 좀 이제 없애준다. 뭐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는 지난 뭐 70년, 80년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왜 좋은가, 왜 나쁜가, 뭐 무슨 단점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IEN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왜 베이직 인컴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감, 자존감을 높여줘서 창의성에다가 또 뭔가에 하려는 패션, 열정을 더 북돋아주고 개개인에게 뭐 다양한 그죠 장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조건 없이 먹고 사는 금액이 지불된다면
당신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100가지인데 딱 2가지, 3가지 하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가지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죠. 은퇴하고 난 뒤에 텃밭 가꾸면서 조금 해요. 조금 내가 원하는 거 1-2가지 하다가 죽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제공이 된다면 내가 100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100가지를 다 하거나 50가지를 하다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다가 보면 거대한 것을 발명, 발견, 창업을 해서 그것을 정부가 이제 창조 경제하죠. 창조 또는 창업으로 지원을 해주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죠. 그래서 창조층 10%가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층 10%는 가만히 놀아라 하면 미칩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서 창조층 10%가 일반 자원봉사자,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릴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는 주로 좌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미래학자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직진파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로봇 오바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사라져요. 전부 이렇게 엄청난 이제 일자리 소멸이 오고 실업 증가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그죠? 결국은 우리는 기본소득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매월 제공을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300만 원 너무 높아서 거부가 됐지만 70만 원, 80만 원 핀란드. 저희는 한 2, 3년, 4, 5년만 돼도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10개 이상의 국가가 기본소득 2030년에는 지구촌의 절반 이 기본소득 제도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아주 행복한 삶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장단점 기본소득이 왜 정당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죠? 기본소득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목적도 우리가 정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2030년 정도에 다가온다라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AI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라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2030년에 풍요의 시대가 오고 의식주가 싸지고 교육, 의료 다 싸지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의식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대가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너지의 미래, 에너지의 거대한 혁명이 다가온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